안녕 여러분. 자, 반가워요 여러분. 지인 언니예요. 이제 막 세안을 하려고 욕실에 왔는데 또 세안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짜잔. 제가 이거 옛날에 아마존 리뷰할 때 보여드리긴 했던 건데 이게 쓰면 쓸수록 너무 신통방통해갖고 이건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세수하기 전에 여기 팔에다가 딱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천으로 된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네, 요거는 실리콘 재질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죠. 자, 일단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 발매트도 저기다 치워뒀어요. 제가 그냥 세안을 했을 때 여기 이 세면대 밑에 물이 얼마나 흥건하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거 비누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 클렌징 오일한 거 그것만 지금 헹궈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어느 정도 흘렀냐면 세면대 상태 좀 보세요. 이 완전히 물바다죠. 여기 봐. 여기 다 물 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이 실리콘 팔찌를 껴보겠습니다. 이게 좀 큰데 요 맞는 데까지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세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깨끗하게 닦았어요. 물기를. 물이 여기로 고여요. 여기로. 그래서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죠, 물 튄 거. 거의 없죠. 이렇게 깨끗해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소개를 했다가 쓰면 쓸수록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은 아예 인트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재밌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주가 이게 아니고 지금 몰골이 너무 웃긴데 일단 세안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안을 팍 한 상태에서 어떤 걸 바르세요? 아마 제 예상에 스킨부터 바르시는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라메르 스킨이 있어요. 이게 남편이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선물로 사다 준 건데 이게 벌써 한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쓰다가 멈췄죠. 안 씁니다. 이거 더 이상 안 쓰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 히알루론산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을 빨리 발라주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막 당겨서 또 내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딱 막아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이거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 예, 이 비타민 C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제가 하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저 믿고 비타민 C부터 바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발랐을 때 가장 피부가 좋아할지, 가장 피부에 효과적일지 그거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몰골이 너무 웃기니까 사랑꼴로 뿅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토너는요, 피지 조절해주고 또 각질 정리해주고 뭐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이 보조적인 업무를 해요. 반면에 비타민C는 뭘 하냐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주고 기미 잡티 생기는 거 좀 방어해주고 또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토너 한번 착 전성분 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통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먼저 피부에 막을 쫙 형성해버리면 비타민C가 온전하게 들어갈 아주 깨끗한 자리가 줄어들겠죠. 게다가 토너가요, 내 피부의 pH 상태를 5에서 7 정도로 쫙 만들어줘 버리는데 비타민C는 pH가 3.0에서 4.0 사이의 피부에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맞지 않게 만들어져 버려요. 거기다 이 토너 속에 있는 다른 성분들하고 비타민C가 섞이면서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이 비타민C가 원래 굉장히 예민한 성분이잖아요. 여러분, 마른 수세미하고요, 살짝 젖은 수세미 중에 어느 쪽이 물을 더 잘 빨아들일까요? 그쵸, 당연히 젖은 수세미가 물을 더 빨리 흡수를 하죠. 근데 우리 피부 각질층이요, 벽돌하고 시멘트 같은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많은 영상들에서 막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막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른 상태에서는요, 벽돌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틈새가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촉촉한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벽돌들이 살짝 부드럽게 열려요.
전문 용어로 요거를 각질층 가소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사이에 틈새가 살짝 넓어져서 그 사이로 분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가 이 황금 타이밍이냐? 바로 세안 직후, 샤워 직후라는 거죠. 깨끗하면서도 적당히 촉촉하고 또 아직 다른 제품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 아주 완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물기가 아직 있잖아요.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을 때 이거를 수건으로 뻑뻑뻑뻑 아주 꼼꼼하게 닦아서 피부를 뽀송송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겉에 있는 물기만 정말 살짝 그냥 제거만 해주세요. 물기는 없어졌지만 피부에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때 발라줘야 돼요. 요때. 자, 이거 비타민C. 그래서 예, 이 수분기가 사라지기 전에, 얼굴이 더 드라이해지기 전에 빨리 발라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목까지 충분히. 근데 그러면 물 안 닦고 아까 물기 있을 때 그때 발라주면 더 좋겠네? 그 물기 있는 데다 발라주면 그러면 농도가 또 희석이 되잖아요. 살짝 물기만 걷어낸 그 보습이 충분한 꼭 피부에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알루론산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세안을 하고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을 발라야 수분을 흡수하니까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가 이제 고운 체에다가 밀가루를 작게 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체 위에 뭐 완두콩도 좀 들어있고 또 감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럼 밀가루가 그 체 밑으로 무사히 잘 내려갈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걸림돌이 있잖아요. 걸림돌. 비타민C는요 176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분자량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이걸 음식으로 비교하면 밀가루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히알루론산은 얼마나 클까요? 4천에서 800만까지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교하면 완두콩에서 거의 축구공 크기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저분자, 고분자, 나노 형태도 있고. 자, 그럼 가장 작은 나노 단위의 히알루론산을 바르면 어떨까요? 그 역시 비타민C보다는 분자 크기가 훨씬 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어요. 피부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분자의 무게가 500달톤을 넘어가면 피부 표면을 통과할 수 없다. 바로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냐? 비타민C가 176이라니까요. 이렇게 작은 무게의 그런 분자량을 갖고 있는 것들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알루론산은 정말 작은 것도 대략 한 4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부 표면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히알루론산을 먼저 꼼꼼하게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히알루론산 분자들이 피부 표면에 촘촘촘촘하게 이렇게 망을 쫙 만들어버리겠죠. 분자량이 가장 적은 비타민C가 먼저 쏙쏙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큰 히알루론산이 나중에 위에서 보습막을 쫙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C는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콜라겐 합성해주고 미백 효과도 내주고 거기다 히알루론산은 표면에서 수분 딱 보유하면서 보습막 탁 형성하는 완벽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세안하고 비타민C 바르면 너무 따가워요. 얼굴 막 다 벗겨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40대 이후로 넘어가죠. 그럼 피부가 더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왜? 피부가 점점 얇아지니까. 이럴 때 해결 방법은요. 첫 번째, 농도를 좀 낮게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순수 비타민C가 20%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고농축의 비타민C 세럼을 쓰는데 근데 만약에 내 피부가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대략 한 3에서 5%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농도를 올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에서 5% 정도의 순수 비타민C는 거의 자극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소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매일 바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시작을 해서 피부가 점차 적응을 하죠. 그러면 조금씩 순도도 늘려가고 그 다음에 횟수도 늘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한데요. 완충 토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너를 먼저 발라도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토너를 아주 소량만, 정말 소량만 패드, 화장솜에 이렇게 묻히든지 아니면 손에다가 가볍게 한 번만 꼭꼭꼭 누르든지 닦아주세요. 이때 토너를 듬뿍 해갖고 흠뻑 적시지 말고 정말 살짝만. 그 다음에 바로 비타민C를 발라주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토너가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자극은 완화시켜주면서 피부는 또 여전히 촉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토너, 바로 비타민C.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참 여러분 비타민C는요. 아직도
햇빛이 세니까 아침에 바르면 막 기미주근깨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비타민C는요 오히려 밤보다 아침, 낮에 발라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자, 요 방법대로만 하죠. 그러면 아우 나는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비싼 걸 사도 이렇게 효과가 없냐? 또 딴 제품 한번 사볼까? 이런 고민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 갖고 계신 그 제품만으로도 요 방법으로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스킨부터 발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알게 되고, 이렇게 비타민C 바르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바르고, 뭐 스킨 바르고, 요 방법으로 순서 바꾸고 난 다음에요. 정말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미가요, 진짜 심했었어요, 제가. 그 휴양지 가서 막 확 올라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기미 크림을 열심히 발라갖고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정말 되게 좋게 완화를 시켰는데, 얘가 햇빛이 갑자기 세지죠.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죠.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게 기미예요. 여러분, 뭐 기미 크림 바르고 열심히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비타민C 제일 먼저 바르기. 이거야말로 이 어마무시한 자외선에서 우리의 피부를 구출해낼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천천히 늙어가기 하나 더 실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